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이오솔루션의 이정선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바이오솔루션에 대한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 소개인데요. 저희 회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8월 20일 날 기술 특례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입니다. 저희 회사는 타겟 질환별의 최적의 줄기세포를 선별해서 적용하는 그런 전략, 그리고 빠른 상용화 이후에 범용성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 그리고 차세대 세포 응용 기술을 적용하여 그런 전략을 통해서 시장성 및 성장 가능성이 있는 피부와 관절 연고를 타겟으로 한 첨단 재생의약품들을 개발하고요. 그리고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인체 조직 모델을 개발을 해서 인류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기여하는 바이오 기업이 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저희는 2000년도에 회사를 설립한 이후에 연구 개발에 집중해 왔습니다. 이로써 저희가 타겟으로 한 질환에 가장 최적의 그 후보물질을 발굴을 하고요. 보통 세포치료제는 인체 조직에서 세포를 분리하는데요. 조직에 있는 세포는 다양히 많습니다. 피부만 해도 다양한 세포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조직에서 저희가 원하는 세포만을 고순도로 분리하는 기술들을 개발을 했고, 그리고 분리된 세포를 그 세포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대량으로 고효율로 증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치료제로서의 치료적 효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인체 조직 모델 개발을 위해서 3차원적인 조직 형성하는 기술들,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저희 회사만의 독자적인 세포 응용 기술들을 개발했고요. 저희는 이런 연구에만 그치지 않고 저희가 개발한 기술들이 상용화될 수 있는 생산 표준화 기술, 그리고 인허가 기술까지도 개발했습니다. 이로써 다양한 독보적인 제품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바이오솔루션에서 개발 완료했거나 개발하고 있는 제품들의 그 포트폴리오입니다. 먼저 저희는 첨단 재생의학 제품으로서 골관절염을 타겟으로 한 치료제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또한 피부를 타겟으로 한 치료제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 실험 대신에 쓰일 수 있는 인체 조직 모델을 개발을 해서 조직 모델 판매뿐만 아니라 이로 이용한 용역 서비스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줄기세포에서 유래한 물질들을 화장품 원료로 이용하는 제품들, 그리고 펩타이드를 화장품 원료로 이용하는 그런 제품들도 함께 저희의 제품군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들의 파이프라인입니다. 먼저 그 관절 연고를 타겟으로 한 제품 중에 카틸라이프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카틸라이프는 환자 자신의 세포를 이용한 자가 세포 치료제고요. 저희가 올해 5월에 품목 허가를 신청해서 현재 허가 심사 중에 있습니다. 카틸라이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국 임상 진입을 위한 그 준비까지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틸로이드는 카틸라이프의 그 동종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틸라이프는 자기 세포로 자기 무릎 연골을 치료하는 거고요. 카틸로이드는 어린아이의 연골세포로 나의 무릎을 치료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리포카티젠이라는 제품은 관절각 내에 주사하는 치료제예요. 치료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조작을 통해서 관절각 조작을 한 동종 줄기세포 치료제입니다. 두 제품에 대해서는 지금 비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피부를 타겟으로 하는 제품 중에 화상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케랄알로는 이미 품목 허가를 받아서 판매 중에 있는 제품들입니다. 멜라힐이라는 제품은요, 백반증 잘 아시죠? 피부 색깔이 주변보다 하얗게 된, 색소가 부족해서 하얗게 된 그런 백반증이나 아니면은 과색소 침착된, 상처가 난 이후에 까맣게 변한 그런 상처들 있잖아요. 그런 피부색이 온전치 못한 그런 상처에 적용을 해서 원래 피부색을 복원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인 제품입니다. 우리 몸의 피부에서 색깔을 내는 멜라닌 색소세포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런 피부색 복원 효과가 있는 제품이고요.
스템모빌 겔이라는 제품은 세포치료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펩타이드를 포함하고 있는 제품인데, 이 펩타이드는 우리 몸에 있는 줄기세포를 상처 부위로 모여들게 하는 기능을 가진 펩타이드입니다. 그래서 스템모빌겔은 상처가 나면 그 상처 재생에 있어서 전 과정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진 생리활성 상처 치료제고요.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는 비임상이 완료됐고 저희가 임상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물 실험 대신에 쓸 수 있는 인체 조직 모델에 대해서는 저희가 피부, 각막, 구강 점막, 기관지 점막 등에 대해서 개발을 완료해서 판매 중에 있고요. 지금 이 일부 모델에 대해서는 OECD 테스트 가이드라인 등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체 조직 모델 판매뿐만 아니라 조직물 모델을 이용한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독성, 유효성 시험을 해주는 그런 용역 시험 서비스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원료로 스템수에 대한 판매가 진행 중에 있고, 스템수보다 기능성을 강화한, 그래서 탈모나 아토피에 쓸 수 있도록 줄기세포가 배양 과정 중에 소포, 베지클 형태로 배출되는 그런 엑소좀들을 이용한 스템 엑소좀이라는 제품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바이오솔루션은요, 계속된 신규 제품의 출시, 그리고 기존 제품들의 매출 증가로 저희의 수익성을 점점 확대될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의 주요 시장 중에 하나인 골관절염 시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주요 사업 제품군 중에 하나고요. 골관절염 상당히 많이 들어보신 그 질병인데요. 골관절염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나이가 들어간 뿐만이 아니라 외상 때문에, 그리고 반복해서 사용하거나 비만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관절 연골에 있는 세포 아니면 세포의 기질이 손상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염증 반응이 생기고요. 관절 연골 조직은 스스로 재생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손상을 받게 되면 염증 반응이 생기고 또 다시 손상이 심해지고요. 이것 때문에 또 염증이 더 심해지고요. 이런 과정이 계속 악순환하는 게 골관절염인데, 골관절염이 진행이 되다 보면은 정상 관절 연골은 닭다리 같은 거 먹을 때 보시면 무릎 부분에 하얗고 맨들맨들하고 약간 말캉말캉한 연골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 관절 연골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연골이 관절 연골 때문에, 그 골관절염 때문에 계속 악순환을 계속하다 보면 결국에 다 닳아 없어지고 밑에 뼈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골관절염이 심해지면 아프고 무릎 기능을 할 수 없고요. 잘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 골관절염은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골관절염 환자는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인구 고령화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스포츠 활동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젊은 나이에도 골관절염 환자가 요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약 30%, 그리고 전 세계 인구의 10 내지 15%가 골관절염 환자라고 할 정도로 환자 규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골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진통소염제, 스테로이드제, 히아루론산 주사제 사용은 하지만, 많이들 사용을 하시지만 할 수 있는 역할은 단지 일시적으로 통증을 완화하는 역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관절면을 금속으로 치환하는 거죠. 이런 인공관절 치환술은 사용을 하지만 이거는 정말 마지막 단계, 더 이상 관절이 모두 다 망가져서 뼈까지 변형이 심하게 왔을 때 써야 되는 방법입니다. 트리트먼트 갭이, 이 중간에 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은 없기 때문에 트리트먼트 갭이 상당히 큰 질환이 골관절염 분야입니다. 이 골관절염 환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많은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 비해서 골관절염 환자가 약 32배가량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장 규모는 4분의 1에 불과해요. 지금 전 세계 글로벌 탑 10 전문의약품 매출을 보면 1등, 2등이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입니다. 이 제품 하나만으로 매출이 20조 원 정도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매출을 달성을 하고 있는데, 골관절염은 그런 제품이 아직 나오지 않았죠. 이는
그 골관절염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바이오 약품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런 트리트먼트 갭이 큰 골관절염 분야에 있어서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 카틸라이프는요, 저희가 세계 최초로 무지지체 조직공학 기술을 이용한 차세대 세포치료제입니다. 환자분의 늑연골, 갈비뼈 앞쪽에 있는 물렁뼈를 늑연골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늑연골에서 연골세포를 분리한 이후에 이를 숫자를 증가를 시키고요. 이 세포를 다시 연골 조직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직경 한 1mm 정도의 작은 구슬형의 연골 조직으로 만든 게 카틸라이프입니다. 이 카틸라이프의 구슬들의 특징을 분석해 보면 어린아이의 연골 조직과 구조적으로 그리고 기능적으로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카틸라이프를 관절 연골이 닳아 없어진 이런 관절 연골이 펴진 결손 부위에 이식을 하게 되면 카틸라이프 자체가 젊은 연골 조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식을 하게 되면 이거 자체로도 결손됐던 부위가 어린 연골 조직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여기 카틸라이프에 포함되어 있는 연골 세포들은 다양한 사이토카인을 내는데 이런 사이토카인들은 염증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습니다. 그래서 카틸라이프 자체로 인한 구조적 복구, 그리고 연골세포가 분비하는 사이토카인들로 인한 염증 조절 효과, 그렇게 해서 관절 연골이 구조적으로 복구되고 염증도 완화되는 골관절염의 근본적 치료가 가능한 것이 카틸라이프입니다. 카틸라이프는 보시는 것처럼 크기가 직경 1mm 정도로 상당히 작기 때문에 이식을 할 때 크게 절개를 하고 이식을 하는 게 아니라 관절경 같은 덜 절개하고 수술할 수 있는 덜 침습적인 방법으로 이식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카틸라이프의 저희가 치료 효과는 임상시험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저희 카틸라이프 이식한 이후에 구조적으로 정말 폐었던, 없어졌던 연골이 제대로 복구가 되었나를 저희가 MRI로 평가를 했습니다. MRI로 육안적으로 보시면 수술 전에 이 부위 보이시나요? 푸페인 부위. 이 부위가 6개월 이후에 24주 이후에 채워져 있고요. 48주에도 잘 유지가 돼 있죠. 이 MRI 사진을 가지고 점수화한 게 모카트 스코어라는 방법입니다. 펴졌던 게 얼마나 채워졌는지, 재생된 조직이 주변과 잘 연결되어 있는지, 활액막염이 잘 가라앉았는지 등등 9가지 항목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게 모카트 스코어인데, 이걸 가지고 저희의 활성대조군인 미세골절수가 비교를 하였을 때 24주째, 48주 때 모두 유의적으로 월등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저희가 구조적 재생을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닳아서 없어졌던 게 얼만큼 채워졌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걸 봤을 때 카틸라이프 컴플리트, 그러니까 완전하게 재생된 환자의 비율이 48주 때 90%고요. 7.5%는 그래도 다 닳아 없어졌던 게 50% 이상 채워진 환자가 7.5%, 합치면 97.5%가 50% 이상 완벽하게 재생된 환자들입니다. 대조군과 당연한 큰 차이 있고요. 그리고 또 재생된 연골 조직이 주변과 제대로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 재생된 연골이 그냥 다시 또 떨어져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결성은 상당히 중요한데 카틸라이프는 역시 잘 완전하게 연결된 환자가 85%, 금 정도 남아있는 환자가 12.5%, 그래서 97.5%가 어느 정도 잘 연결된 환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카틸라이프의 이런 유효성을 저희가 장기 추시 관찰을 통해서 지금 관찰 중에 있습니다. 현재 5년까지 관찰이 완료된 상태고요. 앞으로 10년까지 관찰할 계획에 있는데요. 일상 환자들이기 때문에 총 6분에 대한 추시 관찰입니다. MRI상으로 이 1번 환자분 보시면 여기 상당히 큰 손상 부위가, 결손 부위가 보이시죠? 이런 결손 부위가 1년째 잘 채워져 있고요. 5년까지도 잘 유지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이 MRI 사진을 가지고 다시 또 모카트 스코어링을 했을 때 그 수술 전 대비 5년까지 유의적인 점수 상승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적 재생뿐만 아니라 연골이 잘 재생이 됐으면 무릎을 이제 잘 써야죠. 아프지도 말아야죠. 그런 거를 환자분들이 설문지 조사로 평가하는 방법이 IKDC 스코어라는 방법입니다. 이걸 그 6분 환자에 대한 IKDC 스코어를 조사를 했을 때 베이스라인이고요. 한 분만 1년까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유지가 됐고요. 나머지 환자분들은 5년까지 계속해서 증가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골이 구조적으로 재생이 잘 되었고 염증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이런 그 증상 개선 효과도 더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카틸라이프의 차별화된 경쟁력은 먼저 기술에 있어서의 경쟁력입니다.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카틸라이프에 대해서 의약품 분야의 유일한 보건 신기술로 저희 인증을 함으로써 저희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고요. 저희 카틸라이프의 기반 기술은 늑연골 세포를 연골 형성 능력을 유지하면서 대량으로 증식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술은 이렇게 증식된 세포를 작은 구슬형의 연골 조직으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 핵심 기술 모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특허 등록함으로써 기술의 원천 특허라는 것을 저희가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틸라이프의 이런 경쟁력은, 기술적인 경쟁력은 의학적 효능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미 만들어진 젊은 연골 조직을 이식한다는 점에서 빠르고 완벽하게 구조적 재생이 가능한 제품이고요. 또한 염증 제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골관절염의 악화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늑연골 세포를 저희가 개발한 증식 기술로 배양을 해서 카틸라이프를 만들기 때문에 환자분의 나이에 상관없이 자기 세포로 내 연골을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직경 1mm 정도의 작은 구슬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관절경 이식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수술할 수 있고요. 또한 환자의 회복 시간 동안 단축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의 주요 제품, 개발 제품군 중에 하나인 인체 조직 모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람한테 사용하는 의약품, 생활용품, 화장품 등등을 개발을 할 때 사람한테 적용 전에 동물 실험을 통해서 안전하다는 것을 평가를 받아야, 그리고 효과가 있을 거라는 것을 평가를 받아야만 사람한테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동물 실험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동물 실험은 사람에서의 반응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동물은 같을 수가 없죠. 우리가 동물 실험할 때마다 유인원을 쓰는 것도 아니고, 유인원도 사람과 다른데 쥐 갖고 실험해서 얼만큼 사람에서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동물 실험 다 하고 사람한테 판매가 돼서 사용이 됐지만 여러 가지 정말 역사적으로 비극들이 생겼죠. 입덧 치료제 먹었다가 팔다리 짧은 아이들이 태어났던 탈리도마이드 사건이 가장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이처럼 동물 실험은 사람에 있어서의 반응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물 실험은 비윤리적이죠. 그 독성을 동물한테 독성 있는 물질을 처리함으로써 동물들이 받는 고통은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화되면서 더더욱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슈화되고 있죠. 그리고 동물 실험을 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동물만 사용해서 동물 실험이 되는 게 아니라 동물을 사용하려면 사육시설도 있어야죠. 동물을 다룰 수 있는 훈련된 그런 사람 인력도 있어야죠. 그리고 동물들은 개체차 때문에 실험을 할 때 저희가 N수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한 3마리 정도 갖고는 일정한 결과를 얻을 수 없어요. N수를 높여야만이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비용, 그리고 결과를 얻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상당히 비효율적이죠. 하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도 가습기 사건도 있었고요, 생리대 사건도 있었고, 그동안 동물 독성 시험을 안 했던 그런 제품군들까지도 독성 시험에 대한 요구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험동물 사용량은 매해 계속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계속 우리가 이런 동물 실험을 해야 되느냐? 그 대안이 인체 조직 모델을 이용한 대체 독성 시험입니다. 인체 조직 모델은 사람의 세포로
우리가 실제 사람의 조직처럼 3차원적으로 만든 실험용 인공 조직 장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인체 조직 모델을 내가 아무 실험실에서나 아무나 만들어서 이거를 가지고 독성 시험을 했다고 해서 각국의 허가 기관들 있잖아요. 식약처면 식약처, FDA면 FDA 이런 데서 허가 자료를 인정해 주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개발된 인체 조직 모델이 OECD 테스트 가이드라인에 등재되어 있어야만 이 인체 조직 모델로 나온 결과를 독성 데이터로서 인정을 해줍니다. 이 OECD 테스트 가이드라인은 이 빨간 글씨로 잘 적혀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독성 시험 방법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만든 국제 표준 독성 시험법입니다. OECD 국가에서 OECD TG에 등재된 시험법으로 실험을 한다. 그러면은 세계에서 그 상호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의약품으로 치면 우리가 이거는 그 세계에서 품목 허가를 한 번에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OECD TD 등재 과정은 간단치가 않습니다. 먼저 실제 사람의 조직과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생리적으로 유사한 인체 조직 모델을 개발을 해야죠.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고 세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런 인체 조직 모델을 개발할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는 이 모델을 이용한 독성 시험 방법을 개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물건을 만들면 사용 설명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시험법을 개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모델과 시험법이 정말 독성을 대신 얘기할 수 있는지, 동물 실험 결과를 대신 얘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비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것까지 끝나면은 이제 검증 연구라는 거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검증 연구는 개인이나 회사나 아무 연구소나 하고 싶어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가 진행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식약처 주관으로 이런 검증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검증 연구는 여러 개 GLP 기관에서 정말 이 모델과 이 시험법이 인체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지를 정밀하게 장기간 연구를 진행을 합니다. 보통 이런 검증 연구에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되어 있고요. 저희는 이 검증 연구를 진행을 하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렇게 검증 연구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OECD에 우리 시험법에 대해서 OECD TG에 등재시켜 달라는 등재 제안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정부기관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제안서가 제출이 되게 되면은 OECD에서 전문평가위원단을 추천을 합니다. 이 전문평가위원단의 피어 리뷰를 받은 이후에 보고서가 나오면 OECD에서 익스퍼트 그룹의 미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OECD TG에 등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길게 한 것만큼 정말 이 과정이 어렵고 기술력뿐만 아니라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또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돈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국가에서 해줘야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OECD TG에 등재된 인체 조직 모델을 가진 기업은 단 3개밖에 없습니다. 프랑스, 유럽의 로레알이라는 회사, 그리고 미국의 마텍이라는 회사, 그리고 일본의 후지필름 자회사인 제이텍, 이렇게 단 3개의 회사밖에 없고요. 저희 바이오솔루션이 그 4번째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유일하고요. 저희 각막 모델에 대해서는 검증 연구 다 끝났고 OECD TG 등재 제안서 제출했고 피어 리뷰까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피부 모델에 대해서도 지금 검증 연구 우리나라 식약처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바이오솔루션 인체 조직 모델의 글로벌 경쟁력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각막 모델에 있어서는 저희 회사의 제품만이 사람의 정상 각막세포로 만든다는 점입니다. 해외에 있는 제품들은 각막세포를 죽지 않도록 불멸화시켜서 만든 세포로 각막 조직 모델을 만들고요. 또 한 개 회사는 피부 각질세포를 각막세포처럼 그렇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 각막세포를 사용하는 저희 회사의 제품이 보다 인체에서의 반응을 예측하는 정확도가 높겠죠. 그리고 피부 모델에 있어서의 저희 경쟁력은 저희 회사의 제품만이 아시아 사람의 피부 세포를 가지고 만든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제품도 일본 사람들 피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서양인의 미국에서 피부 조직을 수입해서 만들기 때문에 백인이나 흑인이 많겠죠. 그런 점 때문에 저희가 장점이 있습니다. 아시안 피부와 흑인, 백인 피부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리고 화장품 분야에서 주로 피부 모델을 많이 사용할 텐데 그런 점을 생각을 해보면 아시안 피부로 만드는 세계 유일의 저희 회사의 모델이 글로벌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 대체 독성 시장 규모는 좀 익숙하지 않은 분야이긴 하지만 상당히 시장 규모가 큽니다. 2021년에 약 30조 정도로 추정될 정도로 그 시장 규모가 상당히 크고요. 그 중에서 그 대체 독성은 인체 조직 모델 이외에도 컴퓨터 시뮬레이션도 대체 독성 시험에 해당이 되고 다양한 게 대체 독성 시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적으로 한 10% 정도만 인체 조직 모델이라고 생각했을 때도 상당히 큰 시장 규모와 성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OECD 등재된 이후에 저희가 인체 조직 모델 판매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가 GLP 인증을 받고 정말 본격적으로 비임상 CRO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로써 저희 매출 규모를 늘려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회사의 피부 타겟으로 한 치료제 중에서 저희가 이미 허가받아서 판매하고 있는 케라힐 그리고 케라힐 알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케라힐이라는 제품은요, 환자 자신의 정상 피부에서 분리 증식한 피부 각질 세포 치료제입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 품목 허가를 받았고요, 2009년도에는 산재보험에 등재를 해서 지금 판매 중에 있습니다. 케라힐은 아주 넓은 범위에 깊게 화상을 입은 중증 화상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렇게 액상 형태입니다. 그래서 상처 부위에 이렇게 스프레이 방식으로 이식을 하는 제품입니다. 스프레이 방식으로 이식을 하기 때문에 넓은 부위에 고르게 세포를 이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의 독자적인 기술로 제품이 100% 피부 줄기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처 부위에 빠르게 생착을 하고 높은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케라힐의 피부 재생 효과를 평가를 해보면 4주째에 약 90%의 환자가 피부가 완전하게 재생된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이런 중증 화상 환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흉터입니다. 흉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많이 되는데 기능적, 미용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흉터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뛰어납니다. 또한 광범위 중증 화상 환자분들, 체표 면적의 60% 이상 화상을 입은 분들은 많이 돌아가십니다. 한 40% 정도 치사율을 가질 정도로 상당히 많이 돌아가시는데 그런 분들의 치사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까지도 저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케라힐은 그동안 산재보험에 적용을 받아서 지금까지 대부분 거의 100% 산업재해로 화상을 입으신 분들께 사용되고 있는데 기존에는 산재에서 체표 면적 60% 이상 화상을 입어야 케라힐에 적용을 비용 부담을 해주셨어요. 근데 올해부터 체표 면적 40% 이상이면은 보험 적용을 허용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로써 매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케라힐 알로입니다. 케라힐 알로는 어린아이의 피부 세포로부터 만들어진 세포 치료제입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 품목 허가를 받았고요. 2016년도에는 건강보험에도 등재를 했습니다. 케라힐 알로는 케라힐보다는 덜 심한 화상 환자에게 사용을 합니다. 신부 2도 화상 환자한테 사용을 해서 재상피화를 촉진하는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케라힐 알로는 피부 줄기세포가 온도 감응성 하이드로겔이라는 데 현탁이 돼 있어요. 냉동 상태로 보관을 했다가 해동하면 액체인데 그거를 피부에 바르면 피부 온도 때문에 젤로 변해요. 그래서 세포 치료제인데 피부에 바르는 방법으로 이식할 수 있는 저희가 이식 편의성을 상당히 개선시킨 그런 제품입니다. 이런 케라힐 알로는 피부 줄기세포의 치료 효과뿐만이 아니라 온도 감응성 하이드로겔이 상처에 수분 환경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로써 상처 재생을 보다 더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부 2도 화상 환자에서 피부 재생 효과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당뇨성 궤양 동물 모델에서 그러니까 난치성 궤양에서도 치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적응증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바이오 솔루션은요 2000년 1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와 윤정현 대표가 각자 대표를 맡고 있고요. 저희 총 임직원 수는 약 56명인데요. 저희 임직원 중에 42명, 그러니까 75%가 R&D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중심 기업인 거죠. 그리고 저희 임직원 중에 25%가 10년 이상 회사에 근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개발된 제품들의 허가까지 전 과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인력들이고요. 저희 회사 연력입니다. 저희는 2006년도에 캐라힐의 품목 허가 이후에 다수의 제품을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다양한 인증을 받은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요약 재무 정보입니다. 아직 3분기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있기 때문에 감사 결과 나오고 그리고 공시를 통해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지금은 반기까지의 결과입니다. 올해 반기까지 저희가 50억 8,5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고요. 이 매출은 작년 온기의 매출보다 약간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 반기에는 저희가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저희 바이오 솔루션은요,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 어쨌든 저희가 저희 바이오 솔루션만의 독자적인 핵심 기술들을 계속해서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바탕으로 저희는 혁신적인 첨단 재생의학 제품들을 개발해 왔고 있고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그리고 개발된 제품들은 상당한 시장 규모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의 제품들입니다. 이를 통해 저희 회사는 높은 성장 가능성을 가진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